한 나라의 운명은 종종 한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를 흥하게도 혹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음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도자의 관상이나 사주를 통해 국가의 미래, 즉 국운을 엿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한 인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맞이할지도 모를 비극적 운명에 대한 한 무속인의 엄중한 경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가 어떤 인물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지혜를 나누는 저희 채널의 성장에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무속인이 특정 인물에 대한 점사를 보기 위해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령과 접신하는 순간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느낌이 단순히 성격이 차가운 것을 넘어 마치 인간의 희로애락이라는 감정 자체가 거세된 듯한 섬뜩함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여러 겹에 가면 뒤에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배우가 연극 무대 위에서 배역을 연기하듯 상황과 상대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얼굴을 꺼내 보이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본질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한없이 선량한 사람인 척, 모든 것을 내어줄 듯 배려심이 깊은 척, 그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는 애국자인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위선이며 가면 뒤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를 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냉혈 안에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이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정을 완벽히 숨기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그가 마치 다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본질은 지독한 냉혈한,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언행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듭된 경고였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것을 넘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이의 인생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파멸로 이끄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그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면모는 가정 안과 밖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밖에서는 대의를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기하지만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가면 놀이도 결국 끝이 보일 것이라고 예언은 이어졌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진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그는 이미 그 순간을 대비해 칼을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전략가라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특정하여 모든 대중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잔혹한 마녀 사냥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본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점사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깍듯이 줄을 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현직 대통령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의 사주로 나라의 운명을 점쳤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그의 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휘청거릴 것이라고 예언은 경고했습니다. 경제가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가도 다시 추락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연 그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임기를 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중간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향상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과거 정권들이 겪었던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과 갈등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포탄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등 전쟁과 다름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상대 지도자 역시 주장이 강한 인물이기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관세 폭탄과 같은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그의 관심사가 외교나 경제 회복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에 큰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사소한 관심사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국가라는 공적인 불을 끄기보다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목표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일 뿐이라고 무속인은 말합니다. 신의 심판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인간이 하고 그 대가는 하늘이 정한 때에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업보가 쌓여 자손에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 대대로 쌓아온 공덕 덕분이지만 그의 악행으로 인해 그 모든 공덕은 남김없이 소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업보는 보통 3대 후인 손주대에서 나타나며 그의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자손들이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꼴을 보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국민지원금이나 비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신점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공짜 돈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독약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이며 오히려 빚을 일부러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빚을 지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반복할 뿐 사람의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주로 본 그는 지독히 계산적이며 사람을 이용하는 데 능하고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조작해내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서사를 쓰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고 역경을 이겨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렇게 멋지게 퇴임했다는 식의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력 자체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명예가 더 중요하며 그 코스프레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중 누군가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 큰 구설이 생겨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국운에 대해 묻자 여전히 안팎으로 시끄럽고 경제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상품권을 푸는 등 임시 방편적인 정책을 내놓겠지만 빚더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지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언론과 사법, 입법, 행정부가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역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후손이 판단하는 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국민을 속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하늘의 눈은 그의 차가운 심장과 뒤틀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비극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책임은 그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혹독할지 모릅니다. 각자 도생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지도자의 말로가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경고가 틀리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